표지 연재에서는 야마토의 하쿠마이 술래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하무아이에서 열린 스모 대회에 참여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스모 대회에서 요코즈나이자 과거 우라시마의 형제로 추정되는 스쿠네라는 인물이 누군가에게 날아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야마토가 와노쿠니를 떠나 만나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앞으로 야마토가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맺고 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녀의 여정은 최종장에서 루피 일행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편은 반수형 키메라로 변신한 킬링엄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상체는 인간, 하체는 기린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몸과 머리 주변에는 여전히 흰 구름 같은 것이 떠다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인간 형태일 때의 짧은 머리와 긴 속눈썹, 뾰족한 이빨 등 호디 존스를 연상시키는 외형적 특징은 그의 흉포함을 더욱 강조하는 듯합니다. 킬링엄은 손에 든 홀은, 즉 나팔을 불어 자신이 이끄는 목마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점점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군. 그 위대한 자가 나타났으니 이제 봐주지 않겠다. 마음껏 날뛰어라, 목마들이여. 이 괴물들은 바로 너희 엘바프인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외치며 엘바프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과거 엘바프와 킬링엄 혹은 그가 속한 세력 사이에 모종의 사건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그 원한의 꼴이 매우 깊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킬링엄의 선동에 이어 이무는 엘바프의 중심부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엘바프는 거인족의 고향이자 세계관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엘바프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이야기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위대한 자의 등장이 언급된 만큼 엘바프에는 단순히 거인족의 힘을 넘어선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혹은 위대한 자가 엘바프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수장을 의미할 수도 있어 앞으로 전개될 엘바프에서의 전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면은 과거 시점으로 전환되어 스코퍼 가방과 초파가 태양의 세계에서 명계로 추락하던 긴박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초파는 자신의 거대한 가드 포인트 능력을 활용하여 가반을 필사적으로 구해냅니다. 여기서 태양의 세계와 명계라는 명칭은 현재 이들이 있는 장소가 일반적인 바다나 섬이 아닌 특수한 공간임을 암시합니다. 에그헤드의 상층부 혹은 그와 연결된 하늘섬과 같은 장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서의 추락은 단순한 낙하가 아닌 다른 차원이나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락 사건은 이후 가반의 정체가 밝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한편 추락 사건과 별개로 엘바프의 거인족 내부에서는 하랄드 왕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로키 왕자와 하이루딘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로키는 하이루딘에게 상황을 더 알고 싶다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지만 하이루딘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 대립은 엘바프 내부의 정치적 갈등 혹은 리더십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하이루딘은 과거 빅맘 해적단 산하에 있다가 루피에게 감화되어 밀짚모자 대선단에 합류한 인물로 그의 정의감과 충성심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로키 왕자의 태도는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그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바로 그때 루피가 갑작스럽게 야, 방금 초파가 떨어졌어 라고 외칩니다. 상디는 큰 소리가 나긴 했지만 누가 떨어졌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반문하지만 루피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입니다. 로키 또한 누군가 산 너머로 떨어진 것 같다고 동조합니다. 루피는 이어 근데 왜 초파인 걸 알았던 거지? 그리고 초파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힘이 거의 없었어 라며 뛰어난 견문색 패기 혹은 그 이상의 감지 능력을 선보입니다. 이는 루피가 니카로 각성한 이후 더욱 강력해진 감각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디는 이들이 태양의 세계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로는 즉시 수색에 나서자고 제안합니다. 루피, 조로, 상디가 떨어진 초파와 의문의 인물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모사공이라는 인물이 로키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현재 발생한 문제로 인해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만 전달됩니다. 이는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태양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루피 일행은 추락한 초파와 함께 있던 인물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곧 그의 정체를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해적왕 꼴 D, 로저의 선원이자 명왕 실버즈 레일리와 함께 로저 해적단의 핵심 멤버였던 스코퍼 가반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피는 뭐, 이 할아버지가 해적왕의 선원이었다는 거야? 로저와 레일리랑 같이 있었다는 소린데?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이루디는 가반을 보며 명왕 레일리와 함께 해적왕의 양날개였지. 힘으로 따지면 아마도 서열 3위였을걸. 이라고 그의 위상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부상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반은 남은 힘을 짜내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자신이 로저 해적단 내 서열 2위였음을 다급히 정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강한 자부심과 함께 여전히 정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루피는 이 엄청난 사실에 또다시 놀라며 그렇다면 자신의 우상인 샹크스 또한 가반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이루디는 가반과 같은 전설적인 거물이 어째서 이런 심각한 부상을 입고 추락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초파는 아이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적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합니다. 초파가 뒤이어 거대한 괴물들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이어가려는 순간 지난 1150화에서 이무가 발산했던 엄청난 패왕색 패기가 그곳까지 전달됩니다. 가반은 아니, 지금 이 패기는 이라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조로 역시 이게 무슨 이라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합니다. 거인족 게루즈 또한 뭐지 이게? 라며 당혹감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이무의 패왕색 패기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며 그 존재 자체가 세계의 엄청난 위협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모두가 이무의 압도적인 패기에 긴장하며 태양의 세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가운데 유독 로키만이 혼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의 이러한 반응은 마치 이 상황을 예상했거나 혹은 이 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로키의 진짜 목적과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위기감을 감지한 하이루디는 즉시 모두 탑승, 당장 태양의 세계로 돌아간다. 지금 엘바프가 위험에 빠졌어. 라고 외치며 동료들을 이끌고 엘바프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엘바프 출신인 그에게 동족과 고향의 위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루피는 마침내 초파 이제 이해했어 라고 외칩니다. 이는 단순히 초파가 처했던 상황을 이해했다는 의미를 넘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사건의 본질 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무의 패기를 느끼고 과거 로저 해적단의 선원이었던 가반을 만난 것이 루피에게 어떤 중요한 각성이나 결심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로키는 방금 느껴진 엄청난 패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도가 필요하겠지 내 힘 말이야 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웃음과 함께 자신의 힘을 제공할 의사를 내비칩니다. 이는 로키가 루피 일행 혹은 엘바프를 돕겠다는 제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의 이전 행동들을 고려할 때 다른 속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루피는 무엇을 이해한 것이며 로키의 제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1150이라는 마무리됩니다. 엘바프를 중심으로 펼쳐질 거대한 전쟁과 그 속에서 드러날 새로운 진실들이 원피스 후반부 이야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